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말복이었죠. 정말 후끈한 말복이었습니다. 이 후끈한 말복에 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들은 좀 얼이 빠졌는지 희한한 브리핑을 해갖고 일파만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짧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앞에는 보니까 SK가 백신 3상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짧게 언급한 다음에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흥남 농업 개장한 것은 사실이란 얘기죠. 그런데 1920년생으로서 해방 당시 만 24세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경미 씨, 참고로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에서 그토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백선엽 장군, 고 백선엽 장군이 1920년 11월 23일생으로 해방 당시에 바로 만 24세였습니다. 만주군관학교 9기로 해방 당시에 만주군 중위했던 것이 이른바 더 친일일까요? 아니면 함흥농고를 나와서 1940년에 흥남시에 농업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해방될 무렵에 만 24세에 농업 개장했던 사람이 더 친일이고 더 높을까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은 농업 개장, 요즘 농업이 우리가 원체 공업이다 여러 가지 발전해서 농업 개장은 별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방 전은 물론이거니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각 군청, 각 시청에서 1번이 총무과장, 2번이 농업과장입니다. 농업과장. 그 당시에 우리 먹거리는 농업밖에 없었거든요. 흥남시 농업개장, 일본 사람들이 일제하에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우리 군수가 조선인 군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군수와 같은 고위직은 다 일본 사람들이 했고 조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직이라 그래봐야 농업과장, 농업개장 정도입니다. 이 박경미 씨, 이 청와대 참모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운명이다 여러 책을 쓴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1920년생으로 1978년에 이제 세상을 베리게 되는데 이 양반이 문재인 씨의 주장입니다. 1950년 이제 이른바 흥남 철수 때 그 당시 메리더스인가요? 그걸 타고 거제에 와서 평생 남쪽에 와서는 평생 직업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보면은 뭔가 불만인 듯이 평생 직업을 갖지 않은 가운데 1978년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참고로 1920년생 문재인 씨의 아버지가 함흥농고 나올 때 당시 북한에서 가장 대한민국 조선인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수재들이 갈 수 있는 게 경성사범, 평양사범, 대구사범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2년생인데 1920년생인 백선엽 장군하고 평양사범 7회 동기입니다. 즉 제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평양사범 나와서 사범학교 나오면 옵션이 있으니까 저쪽 강원도 어디 가셔갖고 교원 생활을 갖다 2년인가 3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평양에 와서 이런저런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해방 이후에는 거기서 기자 생활을 하셨다가 그때 조만식 선생의 민주당에 입당하셨죠. 그래서 일종의 필화에 걸려서 잘려서 저 원산에서 장사하다가 내려오셨던 것이 저희 아버지고, 내려오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바로 간부 후보생 10기로 입대하여 그 다음에 51년에 임관해서 52년, 53년 전쟁통에 의정부 전투, 또 저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해서 2차례 화랑무공훈장을 타셨습니다. 뭐 그 덕분에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세상 버리시고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시고, 마침 저희 아버지와 평양사범 동기동창으로, 저희 아버지는 대동군이고 백선엽 장군은 강서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저희 아버지 묘소 제7묘역입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 한 250m 저 아래쪽으로 보면은 장군묘역에 지금 백선엽 장군은 잠들어 계시죠. 자, 우리 아버지같이 평양사범 나온 분도 북한에서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민주당, 조만식 선생의 민주당에 입당한 덕에 그야말로 거기서 핍박당하다가 원산에서 내려오셔갖고 오자마자 국군에 입대하셨는데, 아니 북한에서 북한 싫다고 농업계장, 농업과장까지 하셨던 분이 북한 흥남시에서 내려와서 왜 거제도 포로수용소 노무자를 합니까? 일제시대에 함흥몽골 나왔던, 평양사범을 나왔던, 여기 나오면 최고 에리트면, 요즘 말하면은 4년제 대학을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무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직업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문재인 씨가 자기 운명이다에 쫙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할 때던가요? 나이를 갖다가 거의 20살 가까이 속여가면서 북한에 자기 부인, 애들 데리고 이모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이를 속이나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아니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할 것 없이 그렇게 도덕성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왜 나이를 20살 가까이, 70몇 살로 나이를 속여갖고 거기도 부인도 데리고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왜 이모 만나러 갔을까요? 저희 아버지는요, 예전에 보면 이산 가족 만나고 참 신청하라고 그러면 가급적 그 북한에 고모가 2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이쪽 이남에 내려와서 장교 생활을 했고, 돌아가신 저희 작은아버지는 영관급 장교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사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혹여 저기 북에 있는 누이 동생들이 혹여 불이익 당할까봐 굳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재형 전 원장 흠잡을 게 없거든요. 자, 가족들, 아버지는 그 유명한 최대령, 바로 1950년 6월 26일 백두산호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갖다 막아냈던 대한해협 해전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들, 온 가족들이 보면 다 모여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하고 화목한 가정, 흠잡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의 조부가 원래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만주 목당강성, 그래 목당강시 해일웅장성 그 옆에 있을 겁니다 아마. 목당강시 해림가에서 조선거류민당 단장을 역임했대요. 이거 갖고 이야 최재형 원장, 너 저기 조부가 친일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최재형 원장 측에서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개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일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마 문재인 대통령
화가 되게 났던 모양이죠. 박경리 대변인 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박경리 씨 코트입니다.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통령은 무슨 신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일단 퇴임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뭐 갖다가 마치 신성 불가침의 존재인 듯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만 24세여서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만주군 주미였던 백선엽 장로도 1920년 11월 23일 만 24세였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한마디로 어리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지 그하고 굳이 아마 본인은 감추고 싶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왜 1950년 이남에 내려온 이후 28년 동안 직업 갖지 않고 북한에서 흥남시 농업개장 흥남시 농업과장까지 하셨던 양반이 여기 내려와서 거제도 포로수용소 노무자를 왜 했는지 노무자를 흥남노고 나온 분이면 당연히 이남에 내려왔으면 군인으로 입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든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을 갖다가 그것도 자랑이랍시고 자신의 회고록을 쫙 써놓은 사람 문재인 씨도 참 어지간히 얼빠진 사람입니다만은 하긴 그렇게 어리 빠졌으니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란 자가 그래 마누라 애들 다 데리고 나이 속어가면서 50대 그 당시 호적상 1952년생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호적상으로 아마 한 52세쯤 됐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그때 70 몇 세로 나이를 속여갖고 이모 만나러 간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문재인 씨 이남에서 태어났다면서요. 얼굴도 보지 못한 그렇게 피가 끌리고 정이 끌려서 우정 그와 같은 온갖 꼼수와 탈법을 다 써가면서 한마디로 북한으로부터 약점 잡힐 그런 짓 해가면서 북한까지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가 마누라 애들까지 끌고 갑니까? 말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도 자랑이랍시고 또 얘기합디다. 참. 그러니 그런 어떤 사고 그런 어떤 유체 이탈 사고방식이니 박경리 대변이라는 자는 엉뚱하게 1920년생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똑같은 기준을 갖다가 백선엽 장군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백선엽 장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김원웅 광복회장 당장 목을 자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신성불가침의 존재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그런 식으로 매도해놓고 어디 감히 건방스럽게 신성불가침의 존재인 듯이 행세하려 듭니까? 이러니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방 쏘아 붙인 겁니다. 내용 아시죠? 지금 오늘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취임 100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취임 100일 돼서 100일 기자회견하면서 최근에 보면 이재명 이 대개명들 이재명 갖다가 극렬 지지하는 대개명들이 이상민 의원 5선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을 갖다가 휠체어 타고 지옥에 나가라 라고 막 인신공격 신체 비하 막 공격 막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그런 문자 폭탄은 한마디로 배설물 같은 것이다. 무시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까르르 웃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 그 당시에 대깨문들이 엄청나게 댓글 문자 폭탄을 갖다가 안희정, 그 당시 이재명, 그 당시 뭐 최성 무지하게 때렸죠. 그때 문재인 씨 오죽했으면 그 당시 심지어 현재 감옥 가 있는 안희정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정이 떨어진다. 문자 폭탄에. 라고 얘기했을 때 문재인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경선 과정, 이것을 흥행을 조금 더 재미를 돋우는 양념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자폭탄 이퀄 양념이 민주당의 기본 패턴입니다. 문자폭탄은 곧 양념이다. 이거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이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하명하신 겁니다. 그런 문자폭탄은 곧 양념인데 거기 대고 오늘 송영길 대표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로 뭐 먹어라 하는 식으로 배설물이다. 배설물. 똥이다 이거죠. 똥.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에 있는 참모라는 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오늘 말복이나 정신이 없고 정신이 휘황해도 그런 되지 않는 이야기에서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1945년 만 24세였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잘 들으시오. 1945년 당신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고 백선엽 장군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에 1920년 11월 23일생 백선엽 장군도 만 24세였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